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좀 업종별 세무 이야기라는 파트로 해서 병의원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병의원 개원 시 이제 그 원장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저희도 이제 병의원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좀 하는 사무실이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거의 동일해요. 동일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점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을 한 7가지 정도로 베스트 7 해가지고 베스트 7 해서 좀 추려봤어요. 한 여러 가지 7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사업자 등록은 꼭 개설 신고 필증이 필요한가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이제 처음 개원을 하실 때 하시게 되잖아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원장님들이 대부분이세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사업자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설 신고 필증이에요. 개설 신고 필증은 이제 보건소에서 보통 발급을 해주시는데 개설 신고 필증이 또 나오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조건들이 좀 까다로워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병의원 시설에 맞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한의사 자격증이 정확하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기간도 좀 소요가 되고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왜 먼저 필요하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스타트업을 할때 대출을 좀 받아서 일으켜서 하시는 원장님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직원을 빨리 뽑고 싶은데 개원하기 전에 뽑고 싶은데 아무래도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알바몬이라던가 잡코리아 뭐 이런 데 올리시잖아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원칙은 안 됩니다. 사실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개설 신고 필증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나오게 할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이런 사업 계획서를 내서 이런 계획적으로 요런 일을 하겠다라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보내주고 담당 조사관님한테 말씀을 잘 드려보면 실질 조사가 나올 경우가 있어요.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병의원들이 정말 이제 개원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가 보게 되는데 문제가 없으면 웬만하면 내주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담당 조사관님들하고 얘기를 잘 해보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담당하시는 세무사님과 잘 얘기를 해보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사업자 등록을 낼 때 또 궁금해하시는 거 두 번째, 내가 면세사업자냐 과세사업자냐 요즘 되게 혼돈이 많으세요. 예전에는 무조건 면세사업자셨는데 성형이라던가 피부 이런 쪽들이 이제 일반 과세자로 바뀌면서 그 내용에 대해 되게 궁금하신 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있는 진료 과목이라던가 주요 진료 과목들을 세무사님과 상의를 잘 해보시면 바로 과세인지 면세인지 판단을 내려주시니까 내시기 전에 먼저 그냥 면세사업자로 내지 마시고 내가 진료하는 게 어떤 분야인가 그런 부분들을 꼭 상의하셔서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정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면세로 내면 다음에 또 정정 신고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꼭 그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로 궁금해 하시는 게 사업용 계좌하고 사업용 카드 이건 꼭 만들어야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용 계좌 따로 안 만드셔도 되고요. 카드도 마찬가지로 따로 안 만드셔도 돼요. 사업용 계좌라고 해서 만드는 거는 내가 관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에 신고를 한다거나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본인 계좌면 상관없고요. 카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꼭 사업용 카드라고 만들 필요 없이 개인용 카드면 본인의 이름, 원장님들 본인의 이름으로 된 카드면 전혀 문제 없으니까 꼭 만드실 필요는 없다. 단지 사업용 계좌나 사업용 카드를 발급을 받으면서 혜택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고려를 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경비 지출 시 꼭 카드 결제를 해야 되냐 아니면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일단 세금 계산서 발급을 제일 유리하다고 봐요. 저희 쪽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카드 결제도 마찬가지로 적격 증빙이고 세금 계산서도 적격 증빙이지만 국세청에 보고가 될 경우에 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적격 증빙으로 뜨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이 경비를 카드로 썼으니까 적격 증빙으로 인정을 해줄게 라는 내용은 있을지언정 바로 국세청에 이게 적격 증빙인지 아닌지 뜨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개인적인 용도로 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는 추후 검증 대상이 되는 거고, 세금 계산서 발급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적격 증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국세청에서 적격 증빙으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서 경비 지출 시 최대한 세금 계산서 발급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직원용 기숙사 제공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냐,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정말 직원을 위한 기숙사면 경비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경비가 처리가 되는 거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원장님이 직접 사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복리후생비처럼 우리가 경비 처리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안 되세요. 이거는 편법이시니까 절대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진짜로 기숙사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인 경우에는 가능하시니까 경비 처리 가능하시고요. 단 계약을 하실 때 직원이 계약하면은 그 임대료는 급여에 포함되는 거니까 절대 직원이 계약하시면 안 되고 원장님이 계약하신 조건으로 하셔야 복리후생비 경비 처리가 되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차량이 대체 몇 대까지 인정이 되느냐라는 건데, 국세청에서는 일단 한 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병의원에서 개인적인 승용차를 몇 대까지 해주지는 않겠죠. 근데 사실 한 대도 개인적인 출퇴근용 말고는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는데, 보통 한 대까지는 가능하니까 무리하게 두 대, 세 대 하셔서 나중에 낭패를 보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세무조사 선정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간단하게 한 5가지 정도로 포인트를 좀 잡아볼게요. 저희가 이제 매출이 2019년도에는 뭐 1억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연도에 뭐 5억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1,000만 원이 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매출액의 증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일단 요주의 거래처, 그러니까 병의원으로 보니까 이 부분은 매출이 증가를 했거나 감소를 했을 때는 꼭 담당 세무사하고 세무사님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자가 되는 경우 중에 하나니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매출이 증감이 되지만 소득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소득도 증감이 대폭 이렇게 증감이 일어날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되니까, 세무조사 선정 대상자가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유의를 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소득이 좋으시다 보니까 고가의 부동산 취득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 금액을 정확하게 신고를 했다면 그 소득 금액과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비교 산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소득 금액은 1억인데 부동산을 4억에 취득을 했어요. 그럼 3억은 도대체 어떻게 났느냐, 어떻게 갖고 왔느냐라는 거에 자금 출처 소명을 꼭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서 취득하기 전에 상담을 꼭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이제 대비 신고 소득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업종이면 예를 들어서 평균 소득률이 30% 정도 되는데 뭐 10%밖에 안 되게 신고를 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무서에서 유익 있게 보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역별로는 큰 차이는 없겠지만 각 지역별로 또 소득률이 달라요. 그래서 그 관할 담당하시는 세무사님들이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매출 누락에 대한 정황이 파악된 경우 대부분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 세파라치라고 많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이제 현금으로 결제를 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안 끊어줬다. 뭐 내지는 현금으로 우리가 또 이제 매출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같이 계시는 내부에 계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게 맞겠죠. 없는 게 맞는데 간혹 있을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꼭 현금 영수증을 끊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게 세무조사 선정 대상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제가 궁금한 점들을 베스트 7 해서 알려드렸고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로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윤지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